이슬람의 대확장, 칼리프의 깃발 아래 중세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다. 622년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오아시스 도시 메카에서 새로운 종교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설파된 이슬람은 단지 신앙의 전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은 곧 제국의 형태를 띠고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130년 만에 이슬람은 페르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확장은 단순한 정복이 아닌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의 변혁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이슬람의 놀라운 확장과 그 영향력을 살펴봅시다. 이슬람의 기원, 히즈라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슬람의 시작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슬람력의 기점이 되었으며 무함마드와 초기 무슬림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메디나에서의 체제 정비와 군사력 확장은 이슬람의 교세를 넓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무함마드는 메카를 다시 정복함으로써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죽음 후 이슬람 세계는 정통 칼리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이슬람의 첫 번째 확장은 아라비아 반도 바깥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치적, 군사적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칼리프들의 대확장, 4대 정통 칼리프 시대, 632년부터 661년까지 무함마드 사후 첫 번째 칼리프 아부바크르가 임명되었으며 그의 지도 아래 아라비아 반도 내부에서 일어났던 부족 반란들을 진압하는 리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는 더욱 결속되었고 아라비아 반도는 하나의 종교적, 정치적 단위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부바크르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칼리프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는 이슬람 제국의 대확장을 이끌었습니다. 우마르의 군대는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의 레반트와 이집트, 동쪽으로는 사산 제국의 페르시아를 공격했습니다. 636년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을 무찌르며 레반트 지역을 차지했고 642년에는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점령하여 사산 제국을 사실상 멸망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 제국이 들어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칼리프 우스만 이븐 아판과 네 번째 칼리프 알리 이븐 아비 탈립의 통치 동안에도 이슬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지만 내적인 분열도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특히 우스만의 암살과 알리의 통치는 후에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정치적, 종교적 분열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슬람 제국은 놀라운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며 지중해, 동부를 장악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시대, 지중해를 넘나드는 정복, 661년부터 750년까지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슬람의 확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마이야 칼리프 무아위야는 내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중동에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이슬람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670년경 카이루안 오늘날의 튀니지, 이 정복되었으며 이는 이슬람의 북아프리카 지배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곧이어 무슬림 군대는 대서양에 이르렀고 711년에는 타리크 이븐 지야드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공격했습니다. 무슬림 군대는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빠르게 정복하였고 732년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카를 마르텔이 이끄는 프랑크 왕국 군대에 의해 저지될 때까지 이슬람의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동쪽에서도 정복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슬림 군대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까지 진출하며 인도 대륙의 북서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는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며 실크로드 지역의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 세계는 동서양의 무역과 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학문과 문명의 융합이 촉진되었습니다. 이슬람 확장의 이유, 신앙과 정치의 결합. 이슬람 확장의 원동력은 단지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체제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신앙체계였습니다. 무슬림 정복자들은 단지 새로운 영토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법과 질서를 그 지역에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우마이야 왕조는 정복지의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피정복민에게는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되 이슬람교로 개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피정복 지역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공동체는 정복지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시켰습니다. 페르시아와 비잔틴의 문명 요소가 이슬람 세계에 흡수되면서 학문, 예술, 과학 등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이슬람 황금기로 이어지는 지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유산과 그 후의 세계. 750년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에 의해 몰락하였으나 이슬람의 대확장은 이미 유라시아 대륙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슬람의 영향력은 군사적 정복을 넘어 학문,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번성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무슬림 상인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했고, 이슬람 법은 수백 년 동안 사회와 정치 체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중세 세계의 새로운 중심축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의 정복지들은 오늘날 이슬람 문명의 중요한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